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 CM 오블루. CFO 푸디. CW 와식입니다. 우와. 와.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이 질문 되게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제 답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안 봤어요. 저도 안 보긴 했는데 이미 짤과 각종 스포일러를 다 당해서 내용은 압니다. 오, 저는 진짜 완전 나오자마자 기다렸다 보고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마다 흑백 요리사 얘기하고 막 내기도 했거든요. 누가 1등인지. 혹시 맞히셨어요? 저는 근데 스포를 당했어요. 왜냐면 지인분이 요거 나왔던 분이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 예약이 어차피 엄청 올라갈 원래 테니까 나오기 전에 예약해라 이러면서 받았거든요. 귀띔을 하셨구나. 그쵸. 근데 약간 의미가 없었던 게 일주일치밖에 안 여시더라고요. 1등 하시면. 그래서 의미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흑백요리사 그 2024년 9월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죠. 이게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에서 전체 1위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안 본 저도 대박난 건 알겠더라고요.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뭐 주변보다는 저는 릴스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보기 전에 질려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내용을 다 보신 거 알아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봤어요 사실. 사실상 봤다고. 사실 비빔대왕 너무 웃겨요. 비빔. 비빔. 조금 흥미로웠던 게 이거 만든 제작사가 크라임씬 만든 데라면서요. 아. 맞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슬램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전체 분위기가 되게 잘 잡혀 있고 긴장감을 조금 유도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하기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그냥 막연히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서바이벌을 얼마나 잘 살리냐가 맞아요. 더 중요한 거였네요. 그리고 약간 더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그 블록버스터 예능이라고 그래서 제작비가 한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하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도 나왔을 때 이슈가 됐던 게 이게 과연 가능한 프로그램 포맷이냐. 왜냐면은 100명의 요리사가 나오고 실제로 처음 경연에서는 40명이 동시에 요리를 해요. 그럼 40명의 조리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수도도 나와야 되고 전기도 나와야 되고 가스도 나와야 돼가지고 그거를 세팅하는데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화력도 또 중요하잖아요. 요리할 때는. 맞아요. 근데 참가자들이 다들 환경은 진짜 좋았대요. 조리대도 그냥 가정 수준이 아니라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화력이 나왔다고 하고 해서 그 제작비 중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그런 환경에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행을 했고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막 드라마 같은데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히트를 해버려가지고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확실히 이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캐치 테이블에서 자료를 한번 냈어요. 그래서 13일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흑백 요리사 방송 이후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검색량이 전주 대비 74배 말이 돼요? 그리고 식당 저장 건수는 1884%가 늘었대요. 그리고 20배 늘었네요. 그쵸. 20배가 늘었고 출연 셰프의 식당 평균 예약 증가율이 148%를 기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됐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인기 있었던 식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약 건수가 4,937%로 폭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50배 예약 그쵸. 문의가 들어왔다.
이런 거군요. 맞죠. 50배의 예약 문의 증가하면은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승자가 지금은 공개가 된 상태인데. 저희 지금 말해도 되려나요? 네. 아, 말하면 스포 아니겠죠? 네, 지금 에. 다 아시죠 이제? 그쵸. 사실 우승자는 이미 나왔는데 혹시 우승자 듣기 싫으시면은 30초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폴리 마피아라는 별명으로 나온 권성준 셰프가 예약이 시작됐을 때 예약 시간에 맞춰서 11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플이 20분 정도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열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치로 계산해도 너무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국내에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한 1,100만 명 이 정도 될 텐데 이 중에서 흑백 요리사를 본 사람들은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 퍼센트는 크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11만 명이 이 흑백 요리사 우승자의 식당 예약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가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예약까지 액트를 하는 그런 액티브한 사람들의 수가 이 정도 된다는 게 그래서 정말 하나의 신드롬 정도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500만 명이 봤다 하면 구매 전환율 2%? 그쵸. 한 식당에. 한 식당에. 네. 아, 2% 쉽지 않죠. 2% 쉽지 그쵸. 않죠. 100명이 나왔는데 그쵸.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파인다이닝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셰프분들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파인다이닝인 경우들이 꽤 많은데 파인다이닝 열풍이 사실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확 떴다가 그 이후에 좀 잦아드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흑백 요리사라는 컨텐츠의 영향으로 다시 좀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뭐 식당 예약하신 분 있어요? 저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히든 천재라는 별명으로 나왔던 포노 부오노를 예약을 했는데요. 이게 왜 예약을 했냐면 제가 1편을 봤는데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1편은 80명에서 20명을 흑수저 요리사를 추리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보통 내가 뽑혀야 되니까 엄청 화려한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알리오 올리오만 딱 하고 끝내가지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익히는 방법이 진짜 좀 특이했어요. 조리를 해서 다 익히는 게 아니라 일단 끓인 다음에 판에 엎어놓고 기다려요. 대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좀 완벽한 식감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도 조금 재밌었고 그 방법을 한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까가 궁금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요리 컨텐츠 보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래서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다른 예능들에 비해서 이건 직접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지라 뭐 예를 들어서 노래 예능이나 아니면 춤 예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맛이라는 것은 저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 백종원과 그리고 안성재 네, 심사위원이 느끼는 그 설명으로만 그것을 알아들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그 갈망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뭐 춤이나 노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벤트가 열려야 내가 가서 볼 수 있는데 식당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것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뭔가 나도 나중에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가 이슈가 되면서 옛날에 찍어둔 좋은 퀄리티의 예능들도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진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엄청 유튜브 계속 올라오는데요? 맞아요. 너무 부러지겠다고. 이제 노 젓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마셰코도 원래는 일부만 공개되는 편들이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은 뭐 1시간 통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셰코랑 한식대첩이랑 냉부회가 알고리즘 선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10년 전 방송인데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 본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성이 바뀐 포인트들도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예를 몇 개 들어드리자면은 여기에 이영숙 한식대첩 우승자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그리고 파블이라고
파브리 알아요. 그쵸? 네. 파브리라는 분이 이탈리아에서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지금 양식집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한식 대첩에서는 약간 한국 엄마 그리고 서양 아들 포지션으로 나왔었대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백수저로 서로 나와가지고 경연을 했다는 점이 좀 신기했고, 안성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올리브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최연석이 패널로 나왔었고, 그때는 사실 최연석만큼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가지고 안성재 셰프 요리를 최연석이 평가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이 나이가 어리기도 어려가지고 되게 좀 귀여운 모습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그 최연석님 특유의 그 모션 있잖아요. 소금 치는 거. 그것도 막 방송에서 안성재 셰프님이 따라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딱 흑백 요리사에서는 되게 멋있게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최연석 셰프님의 요리를 반대로 평가하면서 내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알면 알수록 더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많은 출연자들이 맞아요. 출연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 관계성을 하면 훨씬 재밌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흑백 요리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요리 붐이 다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뉴스로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신규 예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셰프분들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봤었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종원 유튜브에서도 네, 출연자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릴스나 아니면은 쇼츠 보면은 그 흑백 요리사에서 되게 유명했던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밤 티라미수나 몰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독특한 면 익힘 방식, 이런 것들 따라해보기, 이런 콘텐츠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갑자기 알고리즘에 그 히밥님 채널에 정지션 셰프랑 이연복 셰프가 나오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셋이 같이 중국이었나 대만이었나 가서 먹는 영상? 근데 그게 최근에 새로 올라온 게 아니라 꽤 몇 달 된 컨텐츠였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방송 활동들을 하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때 찍어뒀던 영상들이 다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발굴돼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네이버는 식당을 검색하는 빈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지도 카테고리에 출연자 식당 리스트를 따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리스트를 막 모아서 그걸 콘텐츠화하는 방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냥 아예 이 지도를 구독을 하면 바로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기능 개발 같은 것도 발빠르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파인 다이닝 키워드 검색량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같은 날 33배가 뛰었대요. 그리고 보통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에 갈 그런 식당들이니까 원래는 크리스마스쯤에 좀 검색량이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는데, 그쵸? 크리스마스 시즌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았다고 하네요. 이야. 그럼 네이버가 그렇게 했으니까 카카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카카오도 흑백 요리사 식당을 백수저랑 흑수저별로 분리를 해서 리스트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스트가 거의 하루 만에 63,000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당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희가 처음 주제를 고민할 때 파인다이닝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다뤄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수익을 남기고 하는 것들. 근데 이미 많이 다뤘더라고요. 다뤄졌고, 파인다이닝이 좀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에 비해서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약간 이런 히트 컨텐츠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한국의 미식과 또 그것과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12화 동안 네. 되게 다양한 요리들을 한국인 셰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였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한국의 미식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약간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식업 관점에서 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셰프들의 어떤 사업장에 대한 관심? 이게 실제로 그 식당에 방문을 하고 또 특정 레시피들을 좀 따라하고 뭐 파인다이닝 같은 것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하는 쪽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 나온 음식들을 따라서 만들어보고 싶은 니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유통 채널들에서는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는 방송에 나왔던 밤 티라미수 같은 걸 바로 따라서 만드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고 그게 실제로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 또 그 관련된 밀키트 같은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방송에 등장한 소재가 된 식재료들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뭔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게 이제 실제로 K푸드라고 하죠. 한국 음식이 해외로 수출되는 게 확대되는 데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되게 다양한 요식업장이 있잖아요. 뭐 한식도 많고 양식, 중식, 일식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업장이 있는데 일단 한식 같은 경우에는 이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주목했던 점은 손이 진짜 많이 가서 한식 요리사분들은 손이 진짜 빠르다. 이런 거를 좀 키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셨던 급식 대가 그리고 이영숙님 그리고 이모카세님들이 보통 그 본인은 기량을 활약하시는 파트가 엄청나게 빠른 요리 속도였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 릴스로 봤는데 팀전에서 한번 요리가 한번 엎어진 적 있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그 길게 썰어야 되는데 큐브로 썰어가지고 다시 썰어야 한다라는 게 나온 순간 아 이거 다시 썰면 되지 하고서 착착착 가셔가지고 바바바바박 써시는 그 모습 저 릴스로 본 적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진짜 손 빠르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는 분들한테 아 한식이 이렇게나 손질이 많이 필요하고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대가이신 분들은 엄청 빠르게 손질을 한다. 이런 것도 좀 각인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빔 소리. 릴스에서 넘기다 봤는데 누구보다 자신의 캐릭터를 잘 이해한 남자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오셔서 비빔박자로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컨텐츠를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원래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징을 가져오셔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에 징을 쳤는데 그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니라 본인이 가져온 네,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퍼포먼스네요.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비빔밥 관련해서 유비빔님만 나오신 게 아니라 뭐 고추장 없이 해물로 만든 통영식 비빔밥이라든지 아니면 에드워드리라는 미국의 셰프님이 직접 보여주신 본인이 생각하는 새로운 형식의 비빔밥 또 엄청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는 왜 내용을 다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드워드리 셰프분께서 하신 비빔밥을 유비빔 씨한테 들고 가서 이것은 비빔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누가 물어봤대요. 네. 근데 이제 비빔대왕님께서는 아 맞다. 이거는 네 비빔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컨텐츠를 봤습니다. 와, 직접 가서 여쭤보셨군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안성재 그 셰프님이 심사를 할 때 이거는 비비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썰어 먹기 때문에 비빔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점수를 깎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슈가 된 건데 비빔으로 개명하신 분이 인정을 하신 거면 사실 셰프님도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인정해야죠. 싶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양식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파인다이닝이랑 그리고 미슐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슐랭은 숫자로 매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원스타, 투스타를 가진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트리플 스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파인다이닝을 하고 계신데 그 흑백 요리사 출연진들이 뽑은 예상 1위에 뽑힌 셰프분이세요. 그래서 엄청 섬세하게 요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양식의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거는 일반 대중들이 양식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 다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7화에 생선의 방이라는 컨텐츠에서 생선을 가지고 요리 대결을 펼쳐요. 그래서 흑수저랑 백수저 팀이 나눠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백수저는 이해하기 쉬운 가자미 미역국이라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흑수저는 리조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분들은 흑수저께 더 맛있다라는 평가를 만장일치로 내리셨는데, 일반 대중인 백인의 심사위원에서는 흑수저가 졌어요. 그래서 평이 약간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좀 쌀이 덜 익혀진 것 같다라는 평으로 지게 됐는데, 그게 약간 그 양식 요리의 이해도에 의한 거였다라는 백종원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도 좀 신기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쵸? 뭔가 리조또는 알단테로 익힌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리조또는 뭔가 식감이 그렇게 막 밥 먹는 그런 식감이 나지는 않는 게 오히려 잘한 느낌이라고 약간 하더라고요. 서걱서걱 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대요. 심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약간 쌀밥 안 익혀진 느낌이어가지고. 저 여기 그 나온 양식 셰프님이 하시는 레스토랑 방송하기 전에 가본 적 있었거든요. 선구안. 거기가 요리하는 도라이라는 닉네임으로 나온 분이 운영하는 디핀 옥수라고 파스타 주로 하는 업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새로운 맛이 난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일반적인 레시피와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좀 재미있게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님 말씀하신 그 섬세함이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식을 보면은, 중식은 보통 구도를 어떻게 잡아갔냐면 유학파랑 국내파 구도로 잡아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일식도 나왔었는데, 일식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한민국 16대 조리 명장 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조리 명장이 한식, 일식, 양식, 중식 각 분야별로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조리 분야에서 한 명을 뽑는 거래요. 그래서 엄청 명예가 있고 되기 힘든 건데, 근데 일식이 뽑힌 거예요? 네. 대박. 그래서 생선 손질을 그분이 하는 게 나오는데 진짜 예술입니다. 저 그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 클립은 봤어요. 그쵸. 진짜 깔끔하게 손질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섬세함? 일식에서 손질하는 거가 너무 익숙해 보이고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목받은 셰프 중에 백종원 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번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도 이름을. 맞아요.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상장 준비하고 있대요. 아, 진짜요? 올해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본코리아에 대한 업계 평가가 약간 엇갈리는 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더본코리아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기업과 차별화하고 있는 부분이 해외 사업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그건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매출 비중은 적지만 향후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파트인데, 그러던 와중에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인지도가 해외에서도 높아졌으니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안 그래도 백종원 대표의 약간 1인 기업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백종원 대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쵸. 네.
근데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백종원님 그 유튜브에서 그 식당 찾아가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검사하는 아,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홍콩 반점 미국에 있는데 거기 음식이 되게 관리가 안 된다. 막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국내만 관리하지 말고 국외도 관리를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컨텐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콘텐츠 무조건 되어야겠죠. 네, 백종원님께서 잘 하신다면은. 월드 투어 한번 하시겠네요. 그러겠네요. 아 근데 제가 봤는데 그 개인 유튜버에서 홍콩 반점 그거 리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해외요? 아니 국내. 네, 국내요? 국내. 그래서 아마 국내를 잡으시고 뭐 해외도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덕분에. 그리고 두 번째 내식으로 와서 소비자들이 직접 사서 먹거나 해 먹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소개를 했듯이 CU에서 밤 티라미수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0월 8일 날 8일부터 10일까지 CU 앱인 포캡 CU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했는데 그게 20분 만에 수량이 2만 개가 완판됐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고 GS는 뭐 이모카세, 만찢남, 일시 끝판왕, 철가방 요리사 등 다양한 흑백 요리사 출연 셰프랑 같이 해가지고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 티라미수 4,900원이네요. 맞아요. 이 정도면 한번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유명해진 이유가 저희는 사실 밤 디저트가 한국에서는 잘 아무리 없죠. 잘해도 밥한바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편의점에서 그런 뭔가 밤 티라미수라는 색다르고 맛있다 맛있다 하는 그것이 이제 나오니까 다들 궁금했겠죠. 과연 밥한바보다 맛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다들 몰려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 밤 티라미수가 출시되면서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폴리 마피아 인스타그램의 그 스토리를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뭔가 식감에서의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맛에서의 조합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CU 측과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 봐서 와 이분은 정말 출시된 이유도 자신의 뭐 명예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컬리에서도 기존에 이런 그 출연진들의 이름을 내건 상품들이 많았는데 일단 최윤석님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랑 파스타 같은 제품을 밀키트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방송 이후에 32.4% 더 매출이 늘었고 그리고 김도윤님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 매출도 71.3% 늘었다고 합니다. 생 들기름면은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나야 들기름 이거. 아, 근데 이분이 뭐라 해야 되지? 사람 자체의 매력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막 눈을 항상 이렇게 좀 감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뭔가 이분 본인의 실력 발휘할 때 눈을 뜨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캐릭터가 부여가 돼가지고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먹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그 이북식 백순댓국도 맛있을 것 같고 정지션 셰프의 마라 마파두부 덮밥도 맛있을 것 같고 트러플 크림 뇨끼 최현석 셰프 것도 있네요. 맞아요. 오세득의 가지 라자냐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후에 막 콜라보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실 이런 셰프들이 자기의 이름 걸고 밀키트화해서 팔고 있는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이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식재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레시피는 얘기할 거 없어요? 레시피는 지금 약간 흑백 요리사 출연진들 한 명씩 백종원님이 데리고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레시피를 공개하기보다는 백종원 유튜브 구독자들이 따라하기 쉬운 요리를 따로 가져와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하면서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넷플릭스가 그때 그 특정 뭐 타이밍 했던 요리들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를 하고 있어서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국내에서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면 이 흑백요리사라는 컨텐츠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19개국에서 탑 10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좀 낯선 생소한 한국의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또 뜨거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이 있죠. 근데 김이 이게 방송에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김이 흑백 요리사 콘텐츠 중에 장사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 레스토랑을 열어서 어느 레스토랑이 제일 빨리 많은 돈을 버나 이걸로 심사를 했었는데 김이 여기서 약간 킥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뭔가 들기름이랑 참기름 섞어서 직접 구워서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 메인 메뉴는 사실 알밥이었는데 알밥보다 김을 더 많이 얘기할 정도로 좀 핫했습니다. 막 이렇게 슉슉슉슉 해가지고 바로 기름 만드셔가지고 했는데 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간을 기름 뭐라 간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슉슉슉 섞어가지고 했더니 짱의 김이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막 김 때문에 먹는다, 김 때문에 시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딱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번 그 불을 지펴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김이 최근에 북미에서 되게 1인당 김 소비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 시장이 크고 있는 게 기존에는 아시안 마트, 한인 마트에서만 그 김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사서 한국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그런 정도의 마이너한 수요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지에서 건강 간식으로 이거를 셀링을 해가지고 현지화된 브랜드들 애니춘스, 기미 스낵스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 조스 같은 대형 유통사에서 자기네 PB 제품으로 이거를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막 커지고 그 메이저에 조금씩 편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히트한 컨텐츠가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요 김이라는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적으로 건강식품이기는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걔네 포테이토 칩 같은 거 생각하면은 간 엄청 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고추장, 된장, 간장이라는 장도 대결을 주제로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그 장맛을 아예 살린 참가자가 있고 장맛을 조금 숨겨서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금 그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바꾼 게 최연석 셰프 요리였어요. 그래서 초이닷에서 그때 물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디너 코스에 이 음식을 넣었다고 합니다. 추가를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수완 좋으시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또 그 시청자들이 이 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그 고추장 버터 쿠키 레시피 유행하고 있다고. 맞아요. 상상되세요? 그 고추장이랑 버터를 섞어서 쿠키 반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워요. 아, 저 진짜 상상이 안 되네. 근데 약간 그런 맛 안 돼요. 그 약간 눌러붙어가지고 그 기름 떡볶이 먹으면 약간 탄 고추장 맛 약간 나는 느낌? 저는 지금 상상이 되는 맛은 장떡 맛? 뭔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떡 맛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갔는데. 궁금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 매운맛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나 보네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매운맛으로 느껴지나?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고추장은 사실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스파이시하냐라고 물어본 게 그냥 맵냐가 아니고 매운 게 조금이라도 들어갔냐라는 그런 물음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괜찮나 보네요. 나름 그래도. 약간 버터가 좀 중화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장류는 외국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식재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묵은지도 재료로 나왔었는데 묵은지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에드워드 리 셰프가 묵은지로 샐러드를 만들어요. 샐러드요? 그래서 그 샐러드에 감을 같이 넣어가지고 감이요? 네. 그래서 그런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이제 김치라는 식재료가 워낙에 이미 유명했으니까 그렇게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셰프들은 대단한 게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을 자기의 그 주관과 자기의 느낌대로 섞어가지고 새로운 맛과 질감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묵은지와 감을 어떻게 그 순간에서 섞을 생각을 했을까? 샐러드의 형태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흑백 요리사 한번 봐야겠군요. 저 근데 그거는 봤었어요. 그 뭐냐 유튜브 썸네일 이런 것들은 보니까 두부지옥이라는 단어를 한번 봤었는데 맞아요. 두부지옥이 뭐였냐면은 그 최후 1위는 이미 다른 경연으로 뽑힌 상태였고 그 1인과 맞설 다른 1인을 뽑아야 됐는데 두부라는 한 가지 식재료를 주고 계속 무한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30분을 주고 8명의 요리사한테 두부 요리를 시킨 다음에 그걸 먹은 다음에 한 사람 탈락시키고 또 다시 30분을 주고 또 두부 요리를 하고 또 탈락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근데 계속 다른 요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무한 두부 요리를 했습니다. 왜 두부지옥이라 불렸는지 알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신기했던 게 그 셰프님들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그 다양한 두부 요리가 나와서 그것도 조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수출입 통계 자료를 조금 살펴봤어요. 한국의 식품이 수출되고 있는 그 현황이 어떠한가? 근데 보니까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올해 상반기 24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비교해 봤을 때 증가했어요. 근데 총 한 6조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신선식품보다는 유통하기 용이한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라면이 압도적이더라고요. 라면이 전체 한 6조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8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액에. 그리고 라면이 성장폭도 가장 큰 항목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32%가량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게 아마 그 삼양의 불닭볶음면의 영향이 크겠죠? 아 그쵸. 완전 히트라면서요. 맞아요. 삼양의 전체 매출 중에 70%가 해외 매출인데 그 해외 매출의 80%가 불닭볶음면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것도 본 것 같은데 북유럽인가 어느 나라에서 불닭 그 유해 식품이라고 못 먹는다고 했다가 그게 풀려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케팅이 확 됐겠군요. 유해식품으로 지정된 음식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 제안에서 오는 그게 있잖아요. 와 맞아요. 저거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게 쌀가공식품이 전체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41.4% 증가를 해서 올해는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쌀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여기에 김밥이나 떡이나 볶음밥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요즘에 김밥 같은 경우도 또 북미에서 건강식품, 비건식품 이런 걸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이 흑백요리사를 통해서 조금 더 부스팅이 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지역별로 봤을 때도 확실히 서구권, 미국하고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액 증가율이 눈에 띄어요. 전체 증감률은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7%, 유럽 같은 경우는 30% 성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확실히 기존에도 한국 식품을 좀 알고 소비를 했었던 아시아권보다는 기존에 잘 몰랐던 서구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텐츠 하나로 파급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흑백 요리사를 기점으로 한식이
스시처럼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로벌리 흥행하는 한식 브랜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지금 그냥 생각이 나는 거는 BCD? 북창동 순두부요. 네, 그것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켈리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근데 한식은 아니에요. 그쵸? 네, 일식 한국인이 하는 일식 브랜드, 스시 브랜드. 그렇다면 더욱더 아직까지는 한식을 이렇게 타이틀로 해가지고 크게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 발판을 삼아가지고 개발이 되고 조금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한국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이 훨씬 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랑 관심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나름 미식 하면은 이것저것 많은데 하나씩 맛잘알이죠. 네, 진짜 맛잘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의외의 것이 갑자기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높아지면은 정말 의외의 것이 갑자기 해외에서 팡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도 흑백요리사 봐야겠어요.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를 사실 구독을 안 해서 못 봤는데 저도. 같이 뭐 어떻게 요금제를 하나 끊어야 될까 봐요. 제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해드려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딱 감질만 나는 스포.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